잘 들리는지 한번 신호만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맛있다. 지금 원펀하고 퀸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주제를 잡고 있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 저속 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제가 11월에 시금치 맛. 강의한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때는 퀸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은 원펀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표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 65.8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 17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희는 그렇지만 지금 평균은 이렇지만 응? 20, 3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 100살, 120세까지 나영, 살겠죠. 근데 지금 20, 엄마 잘 사. 30대 기저질환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많이 달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하면 그 긴 세월을 사는 동안 이제 그냥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수명의 기간을 늘리는 것. 그래서 저속노화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이야기하는 이제는 건강 나이가 중요하다라는 한 얘기를 하면서 20분쯤에. 헬스 앤 웰빙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속노화 반대말이 뭐죠? 응. 네, 가속노화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고요. 또 재미나게 또 과속 정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과속이 아니라 저속노화라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건강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러면 세대별로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못된 식습관을 찾아봤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초등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계속적으로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채소 같은 경우는 매일 섭취율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뭘까요? 이렇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성장하는 나이잖아요. 성장을 지연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경이 과민해지고 면역력이 감소되고 학습 응. 장애까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응.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과자, 이것을 초콜릿, 좋아할 탄산음료 만한데. 이런 것 좀 늦게 아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려고 좀 노력하죠. 사람 너무 지금 강의 듣고 왜냐하면 있어. 아이들은 자극적인 음식 맛에 쉽게 중독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식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과자, 초콜릿 안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도한 당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안 우리 아이들이 다쳤어. 아침에 좀 끼니도 거르고 이제 입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든 좀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혹시 도너츠를 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응? 거르고 간식으로 대체해야 하는 응. 식습관이 여기 늘고 찹쌀떡은 없잖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청소년은 오빠 먹으면 돼. 어떤가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불규칙한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아이들이 이제 학업과 학원 일정으로 끼니를 거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칼로리를 또 섭취를 안 과자 하는 것은 해줘. 아닙니다. 굉장히 맛있지? 많이 중간중간에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과다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금치. 하루 이제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급식 말고는 왠지 아이가 안 먹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또 고기도 거주고 막 이러기도 집에 하지만 우리 와서 그 사이에 혹시 아이들이 될 책이 수 와 있을 있으면 수 있어. 그럼 아침을 좀 책 들고 먹는 가면 습관 되고. 좀 가지면 참 좋을 것 없으면 같다. 쌤한테 다음 왜냐면 주부터 지금 들고 보시는 올게. 오늘 대로 집에 국내 와요. 그래라. 청소년 10명 중에 아, 4명이 아침 식사를 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먹어라. 청소년 네, 시기에 이렇게 먹으라고. 아침 식사 안 보이는데. 여부는요, 성인기의 만성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음. 늦게 이제 자고 그리고 아침에 영어 가기 어떻게든 전에 뭐 조금 더 했어? 재워서 보낼까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아침 끼니는 우리가 좀 챙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서 또 한쪽 측면에서는요.
너 이 시간 나이 맞춰서 때 갔어? 내가 장원영과 근데 어떻게 같아. 뭐 놀다가 이렇게 시간 맞춰 생각하는 가, 너? 예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다이어트도 아니고 정말 "뼈 말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하는 인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식이 제한은 그 시기에 빈혈, 그리고 무월경증, 탈모, 영양결핍, 면역기능 장애, 우울증, 강박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가야지, 얘기를 50분 하고 부터 수업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요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딱 맞춰서 싶고요. 가는 거 아니야? 그 전에 가는 거야. 저는 인제 좀 타겟할 수 있는 층,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층을 청년층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청년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번 데이터 보여줬을 거예요. 이 청년층의 고혈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20-30 대가 60 대보다 더 고혈압 환자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당뇨 밖에 딱 환자가 증가하고 들어왔는데 있다. 이런 얘기를 택배가 들었었죠. 그때 비닐로 뭐라고 올 얘기를 수도 했냐면 있고, 코로나의 상자로 올 영향일까요? 수도 있어. 외식이나 배달에 근데 의존하는 배달 목요일에 앱을 올 거는 깔지 않은 책밖에 친구들이 없어, 없을 현재로서는. 겁니다. 거기다가 폭식 열어봐. 그리고 야식하는 습관을 좀 많이 갖고 좀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조심조심해서 그 칼로 뜯어. 스트레스라는 이유로 아니야, 가위, 폭식을 가위, 하거나 가위로 잘라. 고지방을 섭취하는 친구들. 거기에 이 친구들이 가당을 굉장히 많이 섭취합니다. 카페인도 과다하게 섭취를 하죠. 그래서 이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정말 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나도 몰라.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로 응, 노출되고 이러면서 당뇨나 비만, 기저질환을 응, 앓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 응, 측면에서 슬기로운 2030,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슬기로운 응. 2030을 나도 마술 이야기하면서 있으면 거기에다가 소리하라 이러면 더해서 좋겠다. 마술 인기 많은데 왜 정의연 없어졌겠노? 교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의연 교수가 유퀴즈에 나와서 저속노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속노화에 대한 프로들이 좀 많아지면서 정의연 교수님의 얼굴이 계속 비치기도 하더라고요. 정의연 교수님이 얘기하는 저속노화에서는 저속노화 식단이 응?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속노화 밥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냥 흰 쌀밥이 아니라 백미에다가 현미, 귀리, 렌틸을 같이 섞어서 먹자. 이게 이제 저속노화를 얘기하시는 정의연 뭐, 교수님이 영어? 얘기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같이 인증하는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나 여러 가지 블로그에서도 스스로 막 인증을 하거든요. 이들이 이제 식단을 인증하는 모습들 굉장히 좀 제가 한번 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죠. 거기다 이제 블로그에다 일기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식단 일기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바꾸는데 굉장히 응.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달 동안 술 끊고 외식 최소화하고 주 3회 운동했더니 체지방 빠졌어요. 근육 늘었어요." 밥은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는 대로 밋밋한 이런 저속노화 응? 밥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제 먹는 모습들을 제가 보기에는 막 예쁘고 예전에는 막 뭐가 예쁘고 마지막이야? 고급스럽고 또 이제 비싸고 막 응. 이런 것들을 많이 인스타에 올렸다면 요즘에 이런 밋밋한 건강식을 식을 자랑 삼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거기다 빵은 호밀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식빵 말고. 거기에 가당류, 그들이 많이 먹는 가당류 거의 안 마신 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좀만 더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고요. 한 가지 또 레시피가 이제 그들이 올려준 레시피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려 봅니다. 두부면 파스타 어떠십니까? 저는 파스타를 엄청 많이 매우 되게 사랑하는데 다이어트할 때 파스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타 대신해서 두부면 사용해서 응.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어요. 토마토 두부면 파스타도 맛있고요. 특히 지금 응. 보시는 대로 샐러드 두부면 파스타 강추합니다. 이런 샐러드에다가 두부면으로 거기다 소스만 맛있게 하면 굉장히 훌륭한 저속노화 식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양배추 오믈렛 어떨까요? 6번. 나만의 푸드 레시피 양배추 오믈렛을 소개해요. 위에 부담 안 가면서 응. 포만감 짱짱이 제 레시피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통밀 또띠아에다가 계란 풀어서 부어두고 양배추를 이 정도 넣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가득 올려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넣으시면 돼요. 치즈 올리고요. 뚜껑 잠깐 닫았다가 숨이 좀 죽으면 치즈 한 장 더 올리고 반으로 접고 구워요 이렇게 표현하죠. 어? 중간에 통후추 정도만 넣어도 맛있는데요. 음. 매운 게 땡길 때는 스리라차 소스와 곁들여도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만감 큰데 만들기도 쉽고 맛도 담백해서 자주 해 먹어요라는 것이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저속노화 식단인데요. 뭔가 크게 규례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저속노화의 베이스에 그리고 이 너무 저속노화에 이제 함정에 빠지면 너무 맛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매운 게 땡긴다 그러면 스리라차 소스 같이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레시피들을 계속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선은 식단, 음식 요런 부분에 처음에는 아마 포커스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리더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누나, 음식 그리고 제철 식재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건강한 조리도구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이제 저는 건강한 누가 처음에 조리도구에도 그렇게 해줬어?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건강한 요즘에 잘 조리도구 몰라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킴 TI를 2030 이렇게 저속노화에 관심 많은 이분들하고 네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40-50 대의 문제점은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응. 저희 직장인들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말씀드렸죠. 김치찌개, 제육볶음, 국밥입니다. 같이 가려면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그냥 살이 그냥 막 1 킬로 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물까지 다 먹어요. 이제 요런 습관을 쪼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불규칙한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더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바쁘시다 보면 뭐 식사 거르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0 대가 넘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손이 떨려요.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폭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 거르기와 폭식을 반복하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40-50 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고 또 이제 따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 그냥 "나를 위해 뭘 차려 먹어." 하면서 "햇반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한 자, 조리식품에 의존한다."라는 게 40-50 대의 또 잘못된 응. 식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만, 대사증후군, 이제는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요. 2024 년에 응. 삼상대를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응. 하고요. 이제 2025년 올해가 됐죠.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 어, 해서 제가 삼상대를 쭉 이거를 찾아봤는데 그 식약처에서도 먹어. 굉장히 많은 저속노화의 식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부분이 삼삼대의 자, 삼겹살데이가 많이 서치가 되긴 했습니다. 이제 40-50 대의 중장년층의 문제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는데요. 제가 이제 블루존과 그리고 질병 예방 이런 책자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블루존에 대해서 댄 뷰트너가 우리의 그때 체육 이제 언제 하는데? 글로벌 이제 너건 체육 안 빅5 했나? 강연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음. 그 블루존에서 이 영어 책은 얘기하는 그런 학교에 있나? 식습관 중에서 음식을 도대체 뭘 먹는지 그 너 책 한 집에는 권 책 있는 안 갖고 중에 와? 그 책 한 권 중에서 제가 학교에다 갖다 식사 놓나? 그쪽 식문화 그렇게 해도 쪽으로만 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은 사르데냐가 있죠. 사르데냐는 75 세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응? 활기찬 생활을 하는 75 세가 응. 청년이 지역이다라고 마침 저녁을 얘기하는데요. 계속 보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 이상의 남성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들의 장수 비결로 건강 식단을 봤더니 통곡물 빵을 먹고 있었고요. 응. 그 식물성 콩류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소에서 직접 짠 젖을 먹고 있었고 먹고, 그 다음에 양에서 만든 이거 치즈 이런 술이 것들도 먹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서, 남성분들이 함께 이제 자,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먹어. 같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식단을 같이 하는 밥하고 모습들이 같이 많이 먹어야 좀 된다. 보여지는데요. 그때 또 빼놓지 않는 게 저포도주더라고요. 이걸 보고 굉장히 '와 저포도주 먹어도 돼.' 이런 생각에 집중해서 한번 그 부분 읽어 봤거든요. 많이 절대 안 먹습니다. 한 잔 이하로 그냥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먹는 문화를 좀 가졌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키나와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 이상의 여성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불사의 땅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비결을 봤더니 고구마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 블루존 식단에서 얘기하는데 고구마는 "장수 식단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제 요즘은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초나 이제 두부, 된장국, 녹차 이제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많이 먹는데요. 그곳에 이제 보면 쑥이나 약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두부나 그리고 된장국을 먹을 때도 짜게 먹는 게 아니라 심심하게 만들어서 그냥 건더기 위주로 건져 먹는 이런 식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마 린다 같은 경우는요. 과일과 채소를 먹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뭐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과일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과당이어서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과일은 꼭꼭 쪼끔씩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철 과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철 채소 먹는 거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응. 도대체 이분들은 막, 고기는 안 먹나 봤더니 그 행사날 먹더라고요. 예를 들면 설날, 추석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이제 식습관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화로 정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우리도 이런 문화를 아메이 안에서 좀 만들어 가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견과류 요것도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나 정도는 하나에 우리 이제 먹을 수 있는 견과류 있죠. 그런 걸 꼭 섭취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통곡물 이런 것들 거기다 여기는 이제 물을 굉장히 건강하게 이제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니코야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고령 인구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위암이 사라져가는 땅이라고 불리우고 있었고요. 또 이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직접 재배해서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먹는 이제 옥수수는 아니었던 것 나가. 같습니다. 직접 재배했던 이제 옥수수를 먹고 있었고요. 거기다 콩류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 응, 봤습니다. 먹을래? 이게 다른 건 없지만 계속적으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걸 계속 보니까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식물성을 기반한 식단을 만들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식사에서 우리가 뭐 95% 이상 이거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요. 채소 거기다 봄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나물 많이 드시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나물 이렇게 우리가 살짝 데쳐서 이렇게 나물로 이렇게 딱 먹는 것들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는 그런 식단을 좀 마련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채소, 과일, 통곡물, 뭐 콩류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백미 말고요. 우리도 저속노화밥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현미, 귀리, 응? 통밀, 보리 이런 것들 같이 좀 섞어서 밥을 햇밥 말고 밥을 이게 이제 밥을 직접 해서 먹는 식단 봐봐. 가져보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신선한 제철 음식은 나에게 주는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채소하고 과일 가격이 빠졌다.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좀 아낌없이 뭐, '이 정도는 나한테 주는 아빠하고 같이 보라고 보상이야.'라고 전화했잖아. 이제 제철 음식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싶고요. 건강한 지방에서는 견과류, 씨앗류 그리고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생선 일 주일에 한두 번 한 번, 두 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냄새도 나고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생선 굽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래도 날씨 좋은 날 한번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효식품 섭취, 절제된 음주 '나는 꼭 먹어야 돼.' 그러면 정말 한 잔 이하로 요렇게 해 보시고요. 제가 요즘 같이 응. 하자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막 얘기를 하면서 나 혼자 못 하겠다고 속으로 10번 외쳐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라하치부였습니다. 하라하치부는 힘들던데? 뭐냐면 오키나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음식도 되게 적게 소량으로 섭취하고요. 그릇도 큰 그 접시가 아니라 작은 접시로 소량으로 섭취하는데 굉장히 응. 오래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꼭꼭 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먹는데 80%만 먹으면 같이 뭐를 치냐면 "하라치부." 외치면서
수저를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는 습관, '천천히 소량으로 먹자.'라는 습관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일 주일에 한두 음. 번은 함께 하는 음. 문화를 좀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한 요리 그리고 삶기, 찌개, 뭐 볶기 이런 것들도 좀 저유로 건강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펀에서 제안하는 건강한 식습관 무엇일까요? 원펀에서는 3고라고 표현하는 고혈당, 고혈압, 고지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쪼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 원펀이 제안하는 식습관 다시 한번 엄마가 이게 강조를 아기가 안 드립니다. 들려. 불포화 지방산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식이섬유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흰쌀밥 등 섭취량 조절하자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 봤고요. 단순당, 가당은 좀 멀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을 대체해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게 알룰로스죠. 그래서 알룰로스 이런 것으로 좀 더 바꿔 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원포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원료와 화학 조미료 이런 거 사용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트렌드를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원포원 프로젝트가 이제 탄생이 된 시기 그때 말씀을 드렸죠. 1998 년도 그때죠. 그때는 IMF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메도 어려운 시기가 있고 또 이제 극복하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죠. 그때 함께했던 프로젝트가 원펀 프로젝트였고요. 글로벌 제품 하나 출시하면 우리 국내 중소기업 제품 하나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저희가 승인받게 글로벌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분들께서 쪼끔 더 걱정하셨던 것은 바로 철저한 품질 관리였습니다. 글로벌 품질 치약처럼 WS처럼 "그 품질 기준 적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정말 좋은 것도 있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우리 뭐 김, 미역, 소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쪼끔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좀 많은 부분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또 정리가 된 부분도 있었죠. 이제는 원포원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다른 제품에 이제 해를 끼치지 않도록 누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더 까다롭게 철저하게 품질 관리하고 있어서 믿고 드실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와의 상생을 넘어서 공존의 실증까지 하는 게 원포원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원포원이 이제 그냥 저희가 제품을 하나씩 출시하잖아요. '이런 제품이 출시하는구나.'라고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포원에서 새롭게 선보일 때는요.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헬스 앤 웰빙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요렇게 리스트를 나열을 해 봤습니다. 리더님들은 어떤 제품이 제일 만족스러우십니까? 유기무감이 좋은 김 먹을 수 있을 때 우리 함께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리 미역 이거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저는 발사믹 식초 이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슬쩍 건강한 기름을 얘기하면서 아보카도유 얘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짧아서 짧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쪼끔 더 이제 그 아보카도유 좀 얘기를 드려 볼 거고요. 소금 그동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설옹 소금이 출시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송화 소금이 제품이 단종이 되면 이제 설옹 소금으로만 이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그래놀라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만 보셨나요? 어떤가요? 너츠 스프레드 드시고 계신가요? 알룰로스는 이제 많이들 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 요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식품을 넘어선 느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2030 분들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짧게 뭐라고 했냐면 에사비 이렇게 표현해서 다들 에사비, 에사비 뭐 인터넷에서도 그들이 이제 저속 노화를 얘기하면서 에사비, 에사비 하더라고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름은 어렵지만 약간 이제 사과 식초 이런 맛이죠. 사실 그냥 먹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사비 어떻게 드세요?" 그랬더니 에사비에다가 콤부차 섞어 먹으면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4 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 그때는 좀 목도 마른 시간이기도 하고 좀 지쳐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사비에다 콤부차 섞어서 이제 좀 시원하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즐겨 먹는 식품을 넘어선 혈당을 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고단백 쌀원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쌀원면 시장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10년 전부터 있었죠. 근데 왜 이제서야 선보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고단백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어서 지금에서야 선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도라지 작두콩차 보이십니까? 이 제품에 애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비인후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차 목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카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목에 좋은 차 그러면 좀 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쪼끔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도라지 작두콩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목에 좋은 이비인후차, 홍도라지, 작두콩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헬스 앤 웰빙에 맞춰서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5 명이 모이면 그중에 65세 이상이 1명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필수품이 스타일 언더웨어입니다. 그래서 밥 이 스타일 남았나? 언더웨어도 출시를 했으니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비데 티슈, 화장실에 직접 버릴 수 있는 비데 티슈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원포원에서는 헬스 앤 웰빙에 맞춰서 이런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한 지방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 볼게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건강한 지방."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고 계실 텐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건강한 지방 어떤 게 건강하세요? 건강한 지방일까요? 많은 분들이 "불포화 지방산 많이 먹어야 된다. 식물성 불포화 지방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마 인터넷에 이제 광고하는 제품들을 한번 보신다면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식물성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응, 거기에 하나 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 "수수로 여러 응, 단계를 응. 정제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에 거기다가 식물성은 맞지만 스스로 정제하는 과정 자체가 화학적인 정제거든요. 이것은 정제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나요? "다가 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이제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정제유가 아닌 압착유를 선택해라."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떠나서 요즘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MCT 오일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MCT 오일 중에 대표하는 것이 뭐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과육류잖아요. 이 MCT 오일 같은 경우는 몸에 기름을 먹는데 몸에서 배출이 잘 돼요. 그래서 좀 더 헬스 앤 웰빙에 맞는 건강한 기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영양학적인 가치도 따져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오메가9이 몸에도 좋고 산패에도 잘 견딥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메가3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메가9도 많이 중요한데 또 의외로 코코넛 오일이 식물성이긴 하지만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딱 보신 대로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올리브 오일 참 좋다라는 것을 영양학적인 가치 면에서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참기름 거기에다가 옥수수, 현미유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메가9이 많이 들어 있는데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네. 종자유 요것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뭘 얘기를 해 드렸냐면요. 참기름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기름을 우리가 소구점을 찾을 때 저는 국산을 찾았고 네.